네, 월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분 40초를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기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 경선 출마 선언 핵심적인 부분이 막 지금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표 경선에 출마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정청 원보이스, 원팀, 선당 후사해온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주장하고 있네요. 잠시 뒤 출마 선언문의 나머지 내용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 세 분과 함께 여러분께 상세하게 더욱 전해드릴게요.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영주 전 대변인께 네. 질문 드려야겠죠. 네.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선언 저 부분은 예상이 됐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출마 선언에 당원들이 많이 공감할까요? 고개를 갸웃할까요? 일단 말과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당원들이 갸우뚱할 것 같아요. 예. 지난 1년을 봤기 때문에. 지난 1년 전에 당대표에 선출됐을 당시는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나다라는 식의 어떤 구호를 통해서 사실상 그 집권 네. 초기에 있어서의 개혁의 적임자로서의 그 소구를 했던 게 먹혀서 당대표가 됐으나 지난 1년의 평가는 본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현재를 판단할 수 있다. 선당후사를 해왔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왔다라고 하는데 선당후사만 제가 좀 따지고 싶어요. 선당후사 했는지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셨나요? 안 졌잖아요. 대통령은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표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이건 전형적인 선당후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본인의 이익을 쫓아서 대통령을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 이제 질문지를 봤더니 뉴스브리핑이 2시간이라 1시 50분에 시작을 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세어봐야 될 것이다. 예. 가장 많은 단어가 이재명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초반에만 들어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 거의 노래를 부른다. 아마 그게 가장 찔리는 것 같아요. 명청대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처지에 대한 어떤 당원들에 대한 호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메시지 같습니다. 예, 서영주 전 부대표님 상당히 강도 높게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정청래 전 대표의 오늘 출마 선언 결과적으로 그러면 최선호 의원 네. 가장 궁금한 거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대표가 또 돼야 한다. 그런데
과연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선당 후사한 정치인이 맞느냐, 대표가 맞느냐라고 당원들은 공감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왜 정청래 전 대표는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당정청, 원보이스, 원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각을 세워야 맞거든요. 반명으로 각을 세워야 맞는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지금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에게 각 세우는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청 갈등은 없다. 모두가 다 친명이다라는 이 친명 우산을 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 선거 레이스에서 조금 꼬였어요. 정청래 그 캠프 쪽이 조금 꼬여가지고 친석 전략을 처음에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후보는 좀 벌리고 그 속에서 같은 친명이라는 우산 속에서 뭔가 개혁을 더 완수할 적임자가 나다 이런 전략을 들고 나갔는데 이게 친석이 좀 흔들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일단 친명이라는 이 우산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선거에 임해서는 승산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출마 선언에서도 끊임없이 이 명청 갈등 이런 건 없다. 다 친명이다.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서영주 소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별로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들한테.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친석을 걸고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죠.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 친청 쪽인 이성윤 의원 예. 감기약 성분 뭐 이 공세를 예. 해서 좀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겹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예. 선거운동 어떤 프레임인 것이고 이거를 디커플링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명청 갈등이 아니라 친청과 친석이 있을 뿐이다 예. 나왔던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크게 먹히지 않았던 상황인 것이죠. 친청 대 친석의 대립은 있을지언정 친청과 친명의 대립이란 없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소철 소장은 뭐 어떻게 전해 듣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다고 그 장소철 소장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들은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서영주 예. 소장 같은 분이 서영주 소장 얘기 빼고요. 지금 일단 정청래 전 대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이미 얘기하신 것 같아서. 99%가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왜냐하면은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잡혀버린 것 같아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야. 국정 운영 불가능해. 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권리당원들이 아무리 뭐 정청래 대표 선명한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4년이나 남았거든요. 대통령이 레임덕 온다고? 국정 운영 못한다고? 안 되지.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고전할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두 가지 이제 구도를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걱정 마세요. 또 하나는 제발 믿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지난 1년 동안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과 찰떡궁합이 아니라 좀 이격이 많았다. 네. 그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뭐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당원들이나 뭐 지지층이 다 봐왔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말을 못 믿겠어. 이러한 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청와대 분위기, 주말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더 화가 나 있대요. 왜요? 격앙돼 있대요. 왜요?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동지라는 표현 쓰고 예. 친구라는 표현 쓴 거. 예.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나? 그렇게 대통령이 만만해 보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사이가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냥 동지라는 표현, 뭐 친구라는 표현 써도 괜찮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청와대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야, 또 만만하게 보는구나, 대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 왔습니다. 예.
청와대 분위기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장성철 소장이 전해주셨는데 서영주 네. 전 대표는 더 듣는 얘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에도 뭐 아는 지인들 많을 거고, 예. 통화를 동지들도 해보면 많을 거고. 교감까지는 예. 아닌데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예, 불편하면 이제 그 계속 쌓이면 예, 화가 나죠. 예. 화는 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가 메시지 중에 당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자막이 좀 나갔어요. 예. 지난 그 대표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짜리 원래 당대표였잖아요. 예. 1년짜리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오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근데 연임을 도전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에이, 또 속을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사실상 속이는 게 짧게는 속일 수 있어도 길게는 못 속이거든요. 근데 1년은 속였지만 2년 차까지 속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속인다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뭐 속인다는 표현이 직접적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당원들이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 같아서 저 메시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고 시점 자체도 또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시점들이 있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또 오해를 살 만한 시점이라고? 오늘 또 저기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대통령 회의가 있어요. 같은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통상 전당대회 대표직을 출마할 때는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한 하루 이틀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 뭐 이렇게 해서 다 공지를 하는데 갑자기 정해졌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왜 갑자기 대통령 이제 미리 공지를 했으면 대통령 일정이 들어오는 것은 오해 소지가 없으나 네. 미리 공지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일정이 있는 그 시간대 해버렸다. 이것도 출발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사실 저 메시지가 먹히겠냐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시는 거 예.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사 일정은 엠바고 걸리니까 예. 우리가 직전에 이제 뭐 보도가 된 것이고. 근데 뭐 정청래 민주당의 저 핵심이나 이런 데는 또 대통령 일정 알긴 알겠죠. 알죠. 기자들도 엠바고 걸고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제 후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더라도 예. 시간을 좀 옮기는 게 좋지 근데 않을까. 워낙 이게 전적이 있잖아요. 지난 1년간 대통령이 순방 나가면 평지풍파 일으켜서 네. 다 가리고 예. 또 이제 조승래 전 사무처장도 대통령 그 중요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본인 기자회견하고 뉴욕 순방 당시에 사법개혁 청문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 더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우연일치처럼 대통령의 중요한 회의에 출마 선언한다. 출발이 좋지 않다. 그런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오늘 출연하신 민주당의 서영주 전 대변인, 부대변인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정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잠시 뒤에 후보들 얘기는 직접 여러분께 전해드리긴 할 텐데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당정청 원팀, 우리는 같은 팀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고함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편집한 영상 한번 보시죠.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최선호 의원, 저게 어제 어떤 자리였습니까? 저게 이제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예, 못하겠는데 아마 전국 자치 분권 자치단체 지도자 회의, 뭐 대표 후보들 정견 발표회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광명시장 하시는 분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대하고 뭐 이런 형태의 절차가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견 발표하는 자리가 돼서 첫 순회 연설 비슷하게 이렇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저기가 저런 정견 발표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이제 모르고 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저렇게 됐고 보신 것처럼 상당히 그 지지자들이 좀 흥분한 상태에서
뭐 일부에서는 약간의 몸싸움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그런 아주 격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 화면 보니까 한민수 전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도 일어나서 같이 손잡고 인사하네요. 아, 최고위원 출마하니까. 네네.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저 자리에 출마하니까 왔습니다. 또 저렇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민석 전 총리가 마치 학창 시절 서울대학교의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렇게 연설을 잘했다고 저도 전해 듣긴 했는데 예, 오랜만에 김민석 전 총리의 연설하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3명의 유력 차기 민주당 당대표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일단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는 정청래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누가 민주당을 지켜왔느냐, 진짜 자기 정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승리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송영길이 꿈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민주당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맞겠지만 2대1로 3대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어법이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최선원 의원 여기서 정청래 전 대표가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다면서 예로 든 게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이게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겁니까? 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남의 당 후보 도왔다. 이게 뭐 이른바 후단협, 과거 후단협 얘기 2002년 대선 때.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무소속 출마하고 뭐 이런 얘기, 사실 무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도 약간 겨냥한 그런 총선 때 아마 저 소나무당인가 만들어서 예. 무소속은 아니었죠. 소나무 당으로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탈당해서 나갔고 이런 거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 때 공천이 안 됐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당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당 소속, 민주당 소속 의원들 지원 유세하고 4년 동안 어쨌든 헌신했었는데 이런 것과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두 분의 이야기 또 듣기 전에 젊은 두 후보가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있고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도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두 후보는 나머지 유력 당권 주자들 모두 86세대 아닙니까? 오래전엔 386으로 불리웠었죠. 이 3명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비판했는지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전 총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어떤 보안책을 고민하셨습니까? 정청래 전 당대표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6살 평당원 김보미입니다. 여기 계신 당대표로 유력하신 세 분 모두 386으로 시작하셨습니다.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에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주축이라는 점, 이게 진짜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얘기가 상당히 아프게 다가오네요.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축이라는 점, 이게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여전히
이들이 주축이라는 점은 반성해 봐야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공감하는지 아직 젊은 우리 김보미 정치인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할지 이게 지금 사실 궁금해요. 뭘 알겠어 하는 민주당의 분들이 계시면 민주당이 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못 얻는 대목이겠죠. 늙어가는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김보미 후보 같은 이 울림 저게 지금 집권여당 전당대회에 저는 그 프레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확하게 노선투쟁이잖아요. 세대교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산적인 것이지 사실 그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도 없이 서로 간에 개인의 정치인을 헐뜯는 거. 지금 자료를 쭉 봤지만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메시지가 제일 조금 마음 아팠어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했고 바로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당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다른 후보들이 얘기할 때 자꾸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저는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김보미 전 강진구 의장 젊은 청년 정치인의 울림이 이번 전당대회에 그나마 386으로 지칭되는 이 그 지도자들의 싸움 속에서 저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통령이 바라는 게 뭘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바라는 게 뭘까라는 측면에서는 미래를 좀 이야기하는 전당대회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그다음에 탈당해서 출마를 하고 다른 당 후보로 도왔다는 거 이거 거의 한 24년 전 얘기거든요. 파묘를 해서 싸우는 게 과연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돼야 될 것인지 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86세대들이 그 본인들은 대단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86세대 정치인들 이름은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중앙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더 힘센 정치인 누군가가 그 자리에 국회의원 공천을 줬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김보미 전 강진구 의원도 아마 그렇게 시작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강진구 의원이 됐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김보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86세대 정치인들은 늘 누군가가 주는 자리에 익숙했지 본인이 돌파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적도 없고. 맞죠? 그렇죠. 김보미 전 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정치를 밑바닥 정치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본인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체감한 거 이번엔 또 억울하게 마이너스를 받아가지고 15점인가요? 마이너스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 젊은 청년 세대들이 얘기하는 불공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세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5분의 워딩을 쭉 우리 SBS에서 잘 지금 핵심만 뽑아주셨잖아요. 제가 한 문장으로 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좋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나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나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다 나빠. 김보미 전 군 의원은 그래서 세대 교체해야 되고 내가 되어야 해. 나야 나.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386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핵심적으로 이 약간 좀 대립하고 갈등하는 부분들만 이제 뽑아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민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고통,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본 게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도끼 어린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유세하듯이 연설하는 모습 저거는 좀 연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정청래 이 두 기가 센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동안 총리로서 김민석 후보를 본 거는 대단히 정제된 차분한 그런 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기싸움 밀리는 거 아니야? 그 점을 좀 의식해서 이번엔 막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을 못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자신의 선명성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에 또 김민석 후보는 아주 저렇게 격정적인 연설을 했었고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김민석,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학창 시절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사에서 아주 전설적인 연설로 유명한. 예, 저도 직접 그 당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연설을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치인에게 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말 국민의 마음을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연설을 하는 것도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정청래 전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출마 선언 전해드렸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저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긴급하게 준비한 대목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저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세 분도 방금 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표를 그만두고 평당원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대목이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최선희 의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한다.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 채우지 않겠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직 이번 2번 나가는 당대표직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리고 대선 출마라는 어떤 그런 조직을 장악해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튀는 말이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또 중립적인 언어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2년, 3년 정도 남은 대선 출마 선언을 불출마 선언을 했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대표직에 도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끝나고 일문일답을 하면 이게 대선 불출마 선언입니까? 라고 아마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도 한번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대목만 보면은 대선 불출마라고 하는 기사가 양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백브리핑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성철 소장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대권에 욕심이 많아. 전 이렇게 들렸어요. 대권에 욕심이 많아로 들립니까? 네, 나는 대선에 꼭 출마할 거야. 이러한 저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들으시고 이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8월달에 당 대표 되면 임기가 2028년 8월이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대선은 2030년입니다. 그럼 2년의 터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2년 동안 2026년부터 28년까지 대선을 위한 어떤 기획을 그때 내세우고 당대표직을 이용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대표 아닐 거예요. 3연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변명이고 좀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오히려 대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대선 출마 안 하는 사람은요. 저 2030년 대선 출마 안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근데 앞에 여러 가지 토를 달았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최선호 의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장성철 소장은 대선에 욕심이 많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서영주 전 부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대선을 꿈꿨나 봐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대선 욕심이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퀘스천 마크만 있었지. 대선에 대한 생각이 그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니, 집권당 대표까지 했는데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이 뭐 꿈이야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사실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권이라는 어떤 큰 꿈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그런 네. 것보다라는 게 오늘 확정적으로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현혹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현혹시키고 있다. 속임수예요. 말씀한 대로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권에 출마할 수 없어요. 스케줄상. 예. 2028년까지고 만약에 당대표직을 이용한다면 공천권이겠죠. 28년 총선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 사람을 심음으로써 2030년에 대권에 대한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그게 말하면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내가 다음 연임 대표가 돼서 대선 승리를 기획하게끔 당대표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뜯어놓고 보면 사실 본인이 대선의 스케줄을 이 메시지에 담은 것인데 그냥 귀로 들으면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만 바라는 바보고 민주당에 충성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충성하고 대권에 욕심내지 않고 대통령과 각세우지 않아. 이렇게만 들리지만 속사를 장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들여다보면 나는 사실상 이번 연임 대권을 발판으로 해서 총선, 공천권으로 내 사람을 만들고 다음에는 대표직을 벗고 그들이 나가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만만 듣고 나가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주영진 앵커님 네. 단순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번 당대표 2028년 총선 공천권 갖습니다. 저는 제 사람 한 명도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시스템 공천하겠습니다. 제가 공천권에 대해서 누구 한 명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2030년 대선도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의 승리 그리고 성공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상황. 예. 생각하지 않기 예.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 정치인이 대권 꿈꾸는 게 나쁜 건 그럼요. 아닌데 사실상 일단은 전당대회는 단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조금 더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부분을 털어낼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쓴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한 달 동안은 정말 많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인데 대선 불출마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이것이 자신의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부분은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한번 백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나기 전이라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이야기 길게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는데요. 앞으로 다음 주에도 또 두 분과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